우리가 짓는 모든 건물, 사실 전부 다 땅 위에 서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과연 건물의 엄청난 무게를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 못 버틴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게 바로 모든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공학적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보면요. 이건 그냥 힘겨루기예요. 건물이 땅을 아래로 누르는 힘이 있고 땅이 위로 버티는 힘이 있죠. 우리가 할 일은 이 둘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 건물을 안전하게 지으려면 기초의 폭, 그러니까 이 비를 최소 몇 미터로 만들어야 할까? 이 엔지니어링 퍼즐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중과 지지력의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부터 잡고요. 그 다음에 테르작이라는 아주 강력한 공식을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직접 계산까지 해보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현실적인 보정 작업도 거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건 이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땅에 가하는 힘보다 땅이 버티는 힘이 무조건 더 강해야 한다. 이게 바로 기초 설계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도구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토질공학의 아버지 테르자기가 만든 정말 유명하고 또 신뢰도 높은 공식입니다. 자, 근데 이 공식을 막 쓰기 전에 이 공식이 어떤 규칙 위에서 돌아가는지는 알아야겠죠. 일종의 게임 룰 같은 건데요. 첫째, 기초 깊이가 폭보다 작거나 같은, 말 그대로 얕은 기초에만 적용돼요. 둘째, 땅이 무너질 때 흙이 한 덩어리로 쫙 밀려나가는 전반전단 파괴라는 형태로만 파괴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 주변에 있는 흙의 저항력 같은 건 그냥 무시하고 단순히 위에서 누르는 무게로만 생각하는 거죠. 아주 심플하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테르자기의 극한 지지력 공식. 딱 보면 와! 이게 뭐야?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이 공식을 아주 쉽고 재밌게 해볼 거니까요. 이 공식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실 딱 3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덩어리는 흙의 점착력. 그러니까 흙이 자기들끼리 끈끈하게 붙어 있으려는 힘이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기초에 깊이까지 쌓여 있는 흙의 무게, 즉 위에서 누르는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덩어리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기초의 폭과 관련된 흙의 마찰력에서 오는 힘이죠. 이거 쉽게 외우는 꿀팁. 각 항의 핵심 변수, 바로 C, D, B를 기억하세요. 점착력 C, 깊이 D, 폭 B. 이 3가지가 땅이 버티는 힘의 원천인 겁니다. 좋습니다. 이론 설명은 이쯤 하고요.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직접 한번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재료들입니다. 흙의 단위 중량, 점착력, 내부 마찰각 같은 땅의 정보부터 건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기초를 얼마나 깊게 묻을 건지, 그리고 안전은 얼마나 확보할 건지 모든 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값들을 아까 그 테르자기 공식에 쏙쏙 집어넣으면 땅이 최대로 버틸 수 있는 힘, 즉 극한 지지력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B에 대한 식으로 말이죠. 바로 이 숫자가 그 식의 일부입니다. 이 식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1단계에서 주어진 값들을 공식에 그대로 넣어서 정리했더니 극한 지지력식이 1044.84 더하기 45B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흙이 버틸 수 있는 완전 최대치니까 이걸 그대로 설계에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2단계에서 안전율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제 설계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허용 지지력이 나오는 거죠. 이제 드디어 저울의 양쪽의 힘을 올려놓을 시간입니다. 왼쪽에는 건물이 누르는 힘, 오른쪽에는 땅이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힘, 이 2개가 같다라고 놓으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값,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최소 기초폭 B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보면 B값은 약 1.36m가 나옵니다. 당연히 폭이니까 양수여야겠죠. 이게 바로 테르자기의 이론에 근거한 수학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이 설계를 실제 현장에 더 가깝게, 더 현실적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 그럼 그냥 1.36m로 만들면 되는 거네? 아직. 잠시만요. 진짜 엔지니어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초를 만들려면 땅을 파내야 하잖아요. 그럼 원래 그 자리에 있던 흙 무게만큼 땅이 받는 압력이 줄어들겠죠. 이 효과를 반영해서 지지력을 다시 계산하는 걸 순지지력 개념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파낸 흙 무게는 빼고 계산해서 진짜 배기 지지력을 구하자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순지지력 개념을 넣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계산 과정은 똑같은데요. 땅이 버티는 힘, 즉 허용 지지력 값이 아주 약간 줄어들게 돼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필요한 기초폭은 1.38m로 조금 더 커졌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가 계산한 이 두 가지 방법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처음 계산한 총 지지력은 이론적인 접근이라면 두 번째 계산한 순지지력은 땅을 파내는 효과까지 고려한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법인 거죠. 그래서 결과값도 1.36m에서 1.38m로 아주 약간이지만 더 커졌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핵심은 이 순지지력 방식이 더 보수적이고 결국 더 안전한 설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입니다. 주어진 모든 조건에 만족하면서 대한민국의 설계 기준인 KDS까지 만족시키는 최적의 설계는 바로 기초폭을 최소 1.38m 이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정답인 거죠. 이처럼 공식은 우리에게 숫자를 알려주지만 그 숫자에 현실적인 고민과 보정을 더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엔지니어링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네요. 우리가 적용한 안전율 3.0, 과연 어떤 상황에서든 절대적으로 안전한 값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